자, 합시다. 하겠습니다. 자, 어제 산화환원 반응 한 거 복습 간단하게 하고 다시 할게요. 자, 산화하고 환원이 있었습니다. 그죠? 자, 산소에 의한 산화 환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산화라는 게 뭐다? 산화, 그쵸? 산소를 얻는 거죠. 산소를 얻는 것. 환원은 반대죠. 그죠? 환원은 산소를 잃는 겁니다. 산소를 잃는 것을 우리가 환원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죠? 자, 예를 들면 산화철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일산화탄소하고 반응해 세 분자에. 그러면 두 개의 철이 만들어져. 그 다음에 세 분자에 뭐가 생겨? 이산화탄소가 생기겠지. 그죠? 반응 전에 철은 산소가 붙어 있었어. 근데 반응하고 나니까 산소가 떨어졌네. 뭐 된 거야? 환원된 거죠. 일산화탄소는 탄소는 산소 한 개만 가지고 있었는데 산소가 몇 개가 생겼어? 두 개가 됐네. 그죠? 산소를 한 개 더 얻었네. 뭐 된 겁니까? 산화된 겁니다. 그죠? 그죠? 네. 이렇게 산화하는 반응으로 줄 수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전자에 의한 산화하는 반응이 있습니다. 전자에 의한 산화하는 반응. 첫 번째, 산화가 뭡니까? 전자를 잃는 거죠. 전자를 잃는 걸 우리가 산화라고 봅니다. 환원은 반대다. 그죠? 전자를 얻는 걸 우리가 환원이라고 합니다. 환원은 전자를 얻는 것을 우리가 환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되셨습니까? 그죠? 요걸 우리가 산화환원이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면 황산구리 수용액이 있었어. 황산구리 수용액에다가 아연을 이렇게 넣었거든요. 넣으면 구리가 석출되면서 뭐가 된다고? 황산아연이 이렇게 만들어져. 그래서 그림으로 보면 황산구리 수용액이 이렇게 있습니다. 황산구리이기 때문에 얘가 이온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구리 이온이 이렇게 있습니다. 푸른색입니다. 황산이온은 무색입니다. 아연도 무색입니다. 그죠? 이게 아연판이거든요. 그래서 전체 용액의 색깔이 무슨 색깔이었다고? 푸른색이었습니다. 용액의 색깔이 이렇게 푸른색을 띠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푸른색을 띠고 있습니다. 근데 아연이 녹아 나옵니다. 그죠? 녹아 나오고 구리는 달라붙어요. 달라붙으니까 반응이 점점 진행되면 아연이 녹아 나와서 아연 이온이 생겨요. 황산 이온은 그대로 있습니다. 구경꾼 이온입니다. 그리고 녹아 나온 아연이 있고 뭐가 더 있어? 달라붙은 뭐가 있어? 구리가 있죠. 그죠? 여기에 이렇게 구리가 달라붙거든요. 달라붙은 구리는 무슨 색이야? 붉은색을 띱니다. 그리고 아연 이온이 녹아들어가서 아연 이온이 녹아들어갔고 대신 구리가 달라붙으면서 구리 이온의 색의 수가 점점 뭐 했어? 감소했지. 푸른색이 점점 진해집니까? 옅어집니까? 그렇죠. 이렇게 가면서 푸른색이 옅어집니다. 푸른색이 점점 옅어집니다. 푸른색이 점점 옅어진단 말은 뭐한다? 곧 구리 이온 수가 뭐한다고? 줄어든다는 얘기지. 그죠? 네. 구리 이온의 수가 점점 감소한다. 이런 말씀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되시겠습니까? 네. 이렇게 될 거다. 이런 말씀이 됩니다. 네. 자, 전자에 의한 산화환원입니다. 그죠? 그래서 어제 산소에 의한 산화환원하고 전자에 의한 산화환원까지 기본적인 내용은 했고요. 그 다음에 방금 한 황산구리 용액이 누구라고? 요놈이랬지. 그죠? 그래서 금속과 금속의 산화와는 반응을 했는데 만약에 봐봐. 여기에 A에 E 플러스라는 이온이 있었어. 근데 내가 비금속을 이렇게 넣었더니
비금속이야. 비금속이 녹아 들어갔어. 이렇게 E 플러스로. 그 다음에서 전자를 두니까 받으면서 전자를 받으면서 A가 이렇게 와서 뭐 한다고? 달라붙었어. 이렇게. 그래서 시간이 지나니까 여기에 여기 달라붙은 비금속이 이렇게 있습니다. A 금속이 이렇게 달라붙었고 그 다음에 녹아 들어간 이렇게 있고 자 B금속은 이렇게 녹아 들어갔어. 녹아 들어갔고 A 금속이 이렇게 달라붙었어. 그죠? 요런 반응이 일어났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반응성은 누가 반응성이 커? A가 반응성이 큽니까? B가 반응성이 큽니까? B가 크죠? 그죠? 녹아 들어간 B가 반응성이 크고 만다고 달라붙은 환원된 누가 A가 반응성이 작은 금속이 됩니다. 금속의 반응성을 비교할 때는 오케이? 이해됩니까? 근데 반응하는 것 가지고도 반응성을 비교할 수 있지만 뭐 할 수도 있다? 반응하지 않는 것 가지고도 반응성을 비교할 수 있어. 무슨 말이냐면 칠판 보세요. 여기 C2 플러스가 있었어. D 금속을 넣었어. 넣었더니 아무런 변화가 안 생겼어. 그냥 원래 그대로야. 그럼 누가 계속 이온으로 있어? C가 계속 이온으로 있고 D는 계속 뭘로 있어? 금속으로 있죠. 이때 누가 더 반응성이 크다고? C가 D보다 반응성이 크다. 어쨌든 이렇게 양이온으로 존재하는 놈이 뭐 한다고? 반응성이 더 큰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해되십니까? 네. 금속의 이온화 경향 가지고도 까지까지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오케이? 자, 염화칼슘 수용액과 알루미늄의 반응입니다. 염화구리. 염화 제2구리의 수용액과 반응하고 알루미늄의 반응인데 자, 전체 반응식을 적어 볼게요. 자, 전체 반응식은 염화 제2구리입니다. CuCl2입니다. 여기에 알루미늄을 반응시켰어요. 반응시키니까 뭐가 생겨? 구리가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AlCl3가 만들어지거든요. 이렇게. 구리가 뭐 됐네? 석출됐네. 누가 반응성이 크겠네? 알루미늄이 크겠네. 개수 맞추기 해서 여기는 염소 2개인데 여기 염소 3개네. 그럼 여기다가 3 쓰면 되겠네. 여기는 2 쓰면 되겠네. 그래서 여기 2 쓰고 여기 3 쓰면 딱 떨어지겠네. 그죠? 그래서 알짜 이온 반응식을 써보면 3개의 구리 이온이 누구하고? 2개의 알루미늄하고 반응합니다. 그러면 3개의 구리가 만들어지고 2개의 Al3 플러스가 만들어져. 전하량 보존 법칙이 성립해야 돼. 2 플러스가 몇 개 있어? 3개. 총 몇 플러스야? 6 플러스지. 3 플러스가 몇 개 있어? 2개. 2개 총 6 플러스 맞지? 전하량 보존돼야 안 돼요? 되시죠? 네. 이렇게 되는 거네. 그죠? 그 다음에 알루미늄은 뭐 됐습니까? 전자를 잃고 산화됐죠. 구리는 뭐 됐습니까? 전자를 얻어서 환원됐죠. 따라서 반응성 누가 커? 그렇죠. 반응성은 알루미늄이 구리보다 반응성이 큰 겁니다. 원래 구리 이온은 무슨 색? 푸른색. 구리 이온수가 점점 많아집니까? 작아집니까? 작아지겠지. 푸른색이 점점 진해집니까? 옅어집니까? 옅어질 거라고. 그죠? 네. 그래서 용액의 푸른색이 점점 옅어질 겁니다. 구리 이온수가 감소한다는 뜻입니다. 그죠? 그렇게네. 그래서 전체 이온수의 변화를 보시면 구리 이온수는 감소합니다. 감소하니까 푸른색이 구리 이온 자체가 푸른색을 띠는데 얘가 감소하네. 푸른색이 뭐입니까? 옅어지죠. 그죠? 네. 그 다음에 뭐? 염화 이온수는 일정합니다. 왜? 구경꾼 이온이기 때문에. 얘는 염화 이온은 구경꾼 이온이거든요. 그 다음에 알루미늄 이온수는
점점 증가하죠. 그죠? 알루미늄이 생기잖아. 3 플러스가 자꾸. 되시나요? 그죠? 전체 반응식은 요거. 자, 알루미늄이 전자를 잃고 알루미늄이 이온으로 산화되어 수용액에 녹아 들어갑니다. 그래서 알루미늄은 이렇게 알루미늄 3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녹아 들어갑니다. 알루미늄 표면에 붉은색의 물질이 덮이고 푸른색이 점점 옅어집니다. 푸른색이 점점 옅어지니까 구리 이온이 전자를 얻어서 뭐 한다고? 전자를 2개 받아가지고 구리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네. 얘는 전자 3개를 일으키고. 그죠? 네. 그래서 이거 알자 이온 반응식입니다. 얘가 알자 이온의 반응식이거든요. 2개의 구리하고 2개의 알루미늄하고 3개의 구리 이온이 반응했어. 반응하니까 2개의 알루미늄 이온과 3개의 구리가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생기죠. 그죠? 네. 그죠? 자, 생기니까 용액 속에서 알루미늄 이온수는 증가하죠. 구리 이온수는 감소합니다. 그죠? 네. 염화 이온은 변화가 없고. 그래서 반응하는 개수, 알루미늄 대 구리 대 알루미늄이 반응하는 개수비는 몇 대 몇? 3대 2로 반응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되십니까? 그죠? 네. 그래서 반응성은 이온으로 녹아 들어간 금속이 반응성이 더 큰 겁니다. 그래서 알루미늄이 구리보다 반응성이 더 크다 이 말이야. 되세요? 아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된다는 말씀. 되셨죠? 네. 자, 그렇게 됩니다. 이 반응에서 수용액 속에서 양이온 수는 어떻게 됩니까? 점점 감소하겠죠. 왜? 3개의 구리 이온이 만다고 2개의 알루미늄과 반응하며 3개의 구리가 생기고 2개의 알루미늄 이온이 이렇게 만들어지겠네. 얘가 생기겠네. 3개가 2개로 변하잖아. 그죠? 네. 글쎄요. 8월 첫째 주를 오늘까지라고 보기도 좀 그렇지 않을까? 좀 애매한데. 8월 첫째 주인데 이긴 한데 뭐 8월 1일이 토요일이어서 여가지고 첫째 주를 오늘로 보기도 좀 그렇고. 왜? 첫째 주 둘째 주가 뭐가 중요한데? 되십니까? 아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묽은 염산과 아연의 반응입니다. 요거 해볼까요? 자, 여기 용액이 있습니다. 여기 염산이 들어있거든요. H 플러스하고 Cl 마이너스. H 플러스하고 Cl 마이너스입니다. 금속으로 뭘 넣었어? 아연을 넣어요. 전체 반응식을 보면 아연이 금산과 염산과 반응합니다. 그러면 염화 아연이 만들어져요. 아연이 녹아 들어가고 뭐 수소 기체가 생깁니다. 중성 금속이 아니고 수소가 지금 양이기 때문에 수소는 뭐야? 중성 분자로 되돌아오죠. 그죠? 그래서 전체 반응이 일어나면 이렇게 있었는데 뭔다고? 아연은 녹아 들어가요. 아연이 이렇게 녹아 들어가죠. 녹아 들어가고 수소는 기체로 발생합니다. 금속과 산이 반응하니까. 그 다음에 염화 이온은 요게 2 플러스 거 1 마이너스가 이렇게 됩니다. 그죠? 전체 반응식을 써보면 이렇게 됩니다. 알자 이온 반응식을 써보면 아연이 2개의 수소하고 반응합니다. 1개의 아연 이온이 만들어지고 수소 기체가 이렇게 생긴 거죠. 그죠? 그죠? 네. 그죠? 수소 이온 플러스 1인 수소 이온이 몇 개야? 2개지. 전체 플러스 2지. 근데 플러스 2인 아연이 몇 개네? 1개 생기네. 플러스 2네. 총 플러스 2 전화량은 변화가 있어 없어? 없네. 전화량 보존 법칙이래요.
그죠? 아연은 뭐 됐습니까? 산화됐습니까? 환원됐습니까? 전자를 잃었으니까 산화됐죠. 수소 이온이 수소 기체로 전자를 얻어서 환원됐네. 그죠? 그래서 반응성은 누가 큰 거야? 그쵸? 수소보다는 아연이 반응성이 큰 겁니다. 전자를 잃고 양이온이 된 놈, 산화된 놈이 반응성이 큰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해됩니까? 다시 한번. 전자를 잃고 양이온이 된 녀석이 반응성이 더 많은 거다고 큰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죠? 네. 자, 묽은 염산과 아연의 반응. 아연판에 그래서 아연은 녹아 들어가네. 계속 녹아 들어가니까 만다고 아연의 질량 감소하죠. 왜? 아연 금속이 아연 이온으로 녹아 들어가잖아. 이렇게 되고. 자, 아연이 자, 전자를 잃고 아연 이온으로 산화되기 때문에 녹아 들어가기 때문이다. 자, 아연판에서 기포가 발생한다. 그 기포가 누구라고? 수소기체죠. 그죠? 수소 이온이 전자를 얻어서 수소기체로 환원됩니다. 그래서 알자이온 반응식을 쓰면 이렇게 알자이온 반응식을 쓸 수 있습니다. 그죠? 전체 반응식의 알자이온 반응식. 전체 반응식은 이렇게 요 반응식입니다. 전체 반응식. 그래서 아연 이온은 점점 많아지네. 아연 이온 수는 증가. 수소 이온이 수소 기체로 바뀌네. 수소 이온 수는 감소하겠네. 그죠? 염화 이온 수는 변화 없죠. 구경꾼 이온입니다. 염화 이온은 일정합니다. 그죠? 네. 자, 아연 한 개가 생성될 때 수소 이온 두 개가 감소하므로 수용액의 전체 이온 수는 많다고 감소하죠. 수용액 전체 이온 수는 이렇게 감소한다더라. 요 이온 감소도 잘 물어보거든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전자에 의한 산화환원이 시험에 더 잘 나오는데 요 네 가지 경우가 시험에 다 들어갑니다. 뭐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제일 잘 나오는 걸 찍으라고 그러면 요거 두 가지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거. 이게 더 시험에 잘 나옵니다. 특히 질산은 수용, 색깔 변화까지 같이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요. 시험 정말 잘 나옵니다. 밑에 있는 3, 4번보다. 아시겠습니까? 그죠? 네. 그렇게 된다는 말씀. 자, 개념하기 문제 한번 풀어보십시오. 자, 봅시다. 자, 다음은 자연과 인류의 역사의 변화를 가져온 세 가지 화학 반응식입니다. 자, 이산화탄소와 물 반응해서 포도당과 산소를 만드는 반응이네. 이건 무슨 반응이야? 광합성이죠. 광합성입니다. 산소가 이렇게 있죠. 그죠? 이산화탄소하고 물은 에너지를 낼 수 없는 무기물이야. 이때 뭘 받아? 빛 에너지를 받아. 그래서 에너지를 낼 수 있는 포도당이 만들어지죠. 그죠? 유기물이 합성된 겁니다. 그죠? 무기물에서. 자, 화석연료. 지금도 식물들은 유기물을 합성하죠. 빛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동물과 식물이 살 수 있는 거잖아. 그 식물이 만들어 놓은 유기물을 먹어서. 화석연료를 산소와 반응시킵니다. 반응시키니까 뭐가 나왔어? 이산화탄소하고 물이 생겼어, 안 생겼어? 생겼죠. 네, 이산화탄소하고 물이 이렇게 만들어지더라. 그죠? 네, 이게 뭐다? 그렇죠. 화석연료의 연소죠. 화석연료가 연소되면서 나오는 에너지를 가지고 난방에 쓰거나 요리를 하거나 기계를 움직이는 데 썼죠. 그죠? 그죠? 자, 산화철. 철을 일산화탄소와 반응해서 순수한 철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됩니다. 철의 재련이라고 부르죠. 얘를. 철의 재련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철은 산업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물질이죠. 그죠? 금속철은. 건물을 짓거나 도로를 깔거나 뭐 등등등등 할 때 자동차도 철이고 그죠? 대부분이 철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 철기 시대죠. 철을 제일 많이 쓰잖아. 그죠? 자, 옳은 것은 별자인 것은 X 하십시오. 자, 남세균이 최초로 가를 하면서 대기 중에 산소 농도가 점점 증가하였다. 맞죠? 그죠? 자연에서 철은 대부분의 산소와 결합하여 존재하므로 철을 사용하려면 다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맞습니다. 모두 산소가 관여한다. 그죠? 산소가 관여하는 산화하는 반응이 됩니다. 다음
산화하는 반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겠어 모두 그러십시오. 산화는 물질이 산소를 얻는 반응이죠. 환원은 물질이 전자를 얻는 반응이다. 전자를 얻는 반응 맞죠? 자, 산화하는 반응이 일어날 때 항상 산소가 이동하는 건 아닙니다. 그죠? 자, 가라앉의 산화 또는 환원을 알맞게 고르십시오. 그렇습니다. 산화구리가 뭐가 됐습니까? 구리가 됐죠. 뭐 된 겁니까? 환원된 거죠. 탄소는 산소를 얻었네. 산화된 겁니다. 그죠? 아연 이온으로 전자를 잃었네. 산화된 거죠. 그죠? 구리 이온이 구리가 됐네. 뭐 된 겁니까? 환원된 거죠. 나트륨이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전자 잃었네. 산화. 염화이온은 전자 얻었네. 음이온 됐네. 환원된 겁니다. 그죠? 네. 그렇게 되신 거다. 이런 말씀이 됩니다. 자, 다음 4번. 자, 그림과 같이 산화 제2구리와 탄소 가루 혼합물을 넣었고 시험관에 넣고 가열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0표, 옳지 않은 것은 X로 표시하십시오. 석회수가, 그쵸? 탄소 가루가, 산화구리가 있었거든요. 화학식을 쓰자면 탄소 가루가 있습니다. 했더니 두 개의 구리가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만들어지죠? 이산화탄소가 생기죠. 그죠? 그죠? 산화구리는 무슨 색 얘들아? 검은색. 이 산화구리가 구리는 무슨 색? 붉은색이 됩니다. 아, 구리는 뭐 됐네? 환원됐네. 탄소는 이산화탄소로 이렇게 뭐 된 겁니까? 산화된 거네. 그죠? 그죠? 석회수가 부액혈해진다. 맞습니다. 왜? 이산화탄소 기체 발생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산화탄소 발생한 이산화탄소 기체가 뽕뽕뽕뽕뽕뽕 뽕뽀로뽕뽕 뽕뽕 뽀로뽀로뽕뽕 뽕뽕해서 이게 뭐가 되는가? 뿌옇게 흐려집니다. 여기가. 맞습니다. 시험관 속에 붉은색 물질인 구리가 만들어지죠. 탄소는 환원되었다. 탄소는 산화되었죠. 그죠? 네. 이렇게 된다는 말씀. 오케이? 되셨습니까? 전체 반응식은 이렇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다음 넥스트. 자, 우리 주변에 산화하는 반응입니다. 자, 우리 주변에 산화하는 반응. 자, 대표적으로 뭐 있습니까? 광합성과 세포호흡이 있습니다. 별표 안 해놔. 그 다음에 연소 반응 있죠. 철의 재련 반응이 있습니다. 그죠? 네. 그 다음에 수소 연료 전지가 있습니다. 수소 연료 전지 요즘에 차다입니다. 시내에 수소 연료 전지 자동차 뭐 있습니까? 기아 자동차에서 만든 거 있어요. 기아인가 현대인가 만든 데 있어요. 혹시 차 이름 기억납니까? 아십니까? 창원에 수소 연료 전지 수소 기체 그 받을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연료 전지 받을 5군데가 6군데가 있거든요. 예. 네. 그래서 요즘 수소차 다니나요? 그 수소차 이름이 뭐더라? 나도 오늘 몇 개 봤는데. 그래서 얘는 충전하는 게 아니고요. 수소 기체를 넣어줘요. 그럼 수소 기체를 만든다고 배터리 안에서 수소하고 산소를 화학 반응시켜가지고 전기를 만들어내요. 그 전기로 자동차가 가는 겁니다. 맞아요. 전기 자동차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전기 자동차는 뭐야? 충전식이지. 네 패드 충전하는 식으로 친구처럼 충전해가지고 가는 거잖아. 근데 얘는 뭐야? 수소를 넣는 거야. 충전이 빨라 안 빨라? 빨라 봐요. 빨라요. 겁나게 빨라요. 5분이면 충전해요. 이 차가 아직 개발 중에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가격도 싸요. 1kg 얼마더라? 키로당 9,900원이 9,000원인가 하는데 내가 봤거든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대보니까 와 이게 비용이 막 장난이 아니던데. 그래서 아직은 수소차가 몇 대 없어요. 우리나라 종류가 딱 한 대 있어요. 우리나라 수소차가 현대에선가 기아에선가 만든 수소차가 있거든요. 수고차.
넥소. 넥소 수소차가 이렇게 있거든요. 이렇게 생겼어. 수소 이 가스 넣거든요. 얘 이렇게 생겼어요. 수소 충전소에서. 그럴걸요. 수송 현대인가 기아인가 이렇게 생겼어요. 뒤에 보시면 퓨얼셀이라고 돼 있어 안 돼 있어. 이게 수소전자라는 뜻입니다. 현대네. 기아가 아니고. 그죠? 네. 그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있는데 현재는 아직은 종류가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수소차가. 근데 수소의 안정성이 보장이 되면 이런 종류의 수소차들이 훨씬 많아질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해. 왜 그러냐면 전기차는 충전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 수소차는 뭐한데? 그냥 충전하면 돼요. 기름 넣는 거랑 똑같아요. 그냥 꽂아서 충전하면 돼요. 네. 그래서 충전도 훨씬 더 간단해집니다. 충전도 간단해지고 빨리 충전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요. 그죠? 네. 그 다음에 배터리식 충전을 하면 겨울에 이 배터리가 날씨가 추워지면 겨울에 배터리가 용량이 기능도 좀 떨어져요. 한 20% 정도 떨어진대요. 예. 근데 뭐 얘는 아직까지 그런 말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수소차도 이 수소 연료 전지를 지금 어디에 쓰려고 하고 있냐면 현대자동차에서 산업용 로봇을 만들 거야. 산업 현장에서 일하는 로봇 있지. 그걸 만들어 가지고 그 로봇은 충전하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안 걸려? 오래 걸리잖아. 산업용 로봇에다가 수소 연료전지를 꼽아가지고 배터리가 부족합니다 하면 어떻게? 수소 꼽으면 돼. 그럼 5분이면 충전되거든. 가서 일하러 가겠습니다 하고 삐삐삐 하고 가는 거야. 하거든요. 이걸 하려고 해요. 근데 만약에 그게 되잖아. 그게 돼가지고 되고 수소의 안정성이 보장되면 지금 나오는 전기차들 다 들어갈걸요 아마. 요걸로 쓸걸요. 그죠? 지금 나오는 전기차들은 단점이 충전하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 그죠? 근데 수소 안정성이 보장되고 수소가 굉장히 가격이 싸가지고 잘 된다고 하면 사람들이 이거 쓰지. 그거 쓸 필요가 없잖아. 그죠? 그럼 테슬라 망하겠네. 아싸가 우리. 그죠? 아닌가? 그렇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수소차들이 얘들이 퓨얼셀이라고 돼 있었잖아. 어디 갔어? 수소차. 벤츠 타야지. 야, 가격이, 야, 그거 비싼데. 야, 그거 좀 타다가 팔아먹어야지. 어? 안 그래? 공짜로 주는데. 안 그래도 내 차가 요즘에 선생님 차가 요새 기름을 많이 먹어가지고. 선생님 친구가 제네시스를 타다가 시골에 있는 친구가 벤츠로 바꿨어. 벤츠를 바꿔가지고. 그 비싼 벤츠는 아니야. 중고차 벤츠를 바꿨거든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야, 저거 기름 많이 먹냐? 아니, 고속도로 달리니까 연비가 한 18km 나오던데 리터당 18km 달리는 거야. 연비가 정말 좋은 거야. 우리나라 하이브리드가 그랜저 하이브리드가 한 6, 7km 나와요. 완전 좋은 거야. 소나타 아반떼가 한 24km까지 나와요. 공식 연비가. 근데 고속도로 올리면 더 많이 나오겠죠. 그죠? 연비가 24km 정도 나오면요 그냥 기름 냄새 맡고 달리는 거야. 기름 냄새 맡고. 요즘같이 이렇게 고유가 시대에 기름값이 비싸지면 그런 차들이 뭔가 인기가 좋아지겠지. 그죠? 그러니까 많이 달리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하이브리드가 좋은 거야. 하이브리드가. 전기차는 충전하고 막 이런 것들이 좋으면 좋은데 가끔씩 선생님도 택시 타거든요. 택시 타는데 전기차 아저씨들 너무 세게 밟아. 이 가솔린은요 순간적으로 세게 밟으면 연비가 확 떨어져요. 기름을 많이 먹어요. 순간적으로 밟는데. 근데 전기차는 그렇지 않아요. 세게 밟는다고 해서 기름을 많이 먹고 그렇지 않아요. 전기 소비가 많고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또 가속력이 굉장히 좋아요. 예. 타면 한 번씩 저기 택시 탈 때가 있어가지고 타면 아저씨들이 처음에 아이오닉을 타는데 이 아저씨가 하고 빠는 거야. 처음에 뒤에 앉아 있는데 하고 가길래 가솔린하고 조금 다른 느낌이. 집에 혹시 전기차 쓰시는 분 없어요? 전기차요? 아빠 빨리 밟으셔. 너희 전기차 이름 뭐야? 어. 일하는 전기차야. 어쨌든 그래서 전기차가 이게 가속력이 좋아요. 밟으면 빨리 나가요.
이 가솔린보다 훨씬 예, 반응이 좋아서 그렇더라고. 자, 그래서 수소 연료전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봅시다. 자, 광합성과 세포호흡입니다. 광합성 반응식 좀 기억해 두세요. 광합성 반응식에서 반응식이 이렇게 있는데 이산화탄소가 뭐란가? 환원된 겁니다. 이산화탄소가 지금 환원된 걸 설명하려면 산화수 개념의 산화환원 반응식을 설명해야 되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1학년 통합과정에서는 산화수 개념의 산화환원 반응이 설명을 안 해요. 그게 없어요. 그냥 전자에 의한 산화환원하고 그 다음에 산소에 의한 산화환원 밖에 없거든요. 산화수에 의한 산화환원 개념을 설명하려면 좀 복잡해.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환원되어서 포도당이 되었다라고만 좀 기억하십시오. 의외로 시험 잘 나옵니다. 이게 알겠습니까? 광합성 반응식에서는 이산화탄소가 뭐 돼서 환원돼 가지고 산소가 된 겁니다.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산소가 광합성 할 때 배우면 생물에서 배우면 과학자들이 궁금했던 거야. 광합성 하면 산소 기체가 생기거든. 요 산소 기체가 어디서 나왔는지 정말 궁금했던 거야. 왜? 이산화탄소에도 산소가 있고 물에도 산소가 있어 없어? 있잖아. 그럼 어디에서 나온 산소일까? 분명히 어디서 분명히 한 놈이 나왔는데 둘 다 나왔을까? 어떻게 나왔을까? 해가지고 궁금한 거야. 그래서 이걸 방사성 동위원소로 구분했어요. 산소는 원자 질량수가 16이거든요. 근데 질량수가 18인 놈을 이렇게 했더니 여기서 뭐나 100% 18이 나오더래. 여기서. 그럼 이거 어디서 온 거야? 그건 물에서 온 거지. 라는 걸 알아낸 거야. 알겠습니까? 오, 그래서 물에서 산소 기체가 이렇게 발생했구나. 물에 있는 수소하고 산소 결합을 끊어가지고 산소 기체를 만들고 포도당을 만드는데 이렇게 썼다. 이런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이산화탄소가 뭘로? 환원된 겁니다. 오케이? 물은 뭐 된 겁니까? 산화된 겁니다. 물은 산소로 산화된 겁니다. 자, 세포호흡은 광합성의 딱 역반응이죠. 그죠? 네. 생명체의 세포 속에서 마이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납니다. 마이토콘드리아에서. 포도당과 산소가 이산화탄소와 물로 분해되는 반응입니다. 마이토콘드리아. 이렇게 생겼죠. 뭐처럼 생겼어? 어떤 벌레. 어떤 사람들은 이게 뭐 집신처럼 생겼다던데. 이렇게 해가지고 집신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핫도그에 케첩 발라놓은 것처럼 생겼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이게 이중막 구조거든요. 바깥에 있는 게 무슨 막이야? 아이고 바깥에 있는 게 외막이고요. 안에 있는 게 뭐야? 내막이거든요. 내막이 이렇게 구불구불하게 구부러져 있어. 내막이 이렇게 구불구불하게 됐으니까 이렇게 있다 보니까 표면적이 넓어 안 넓어? 넓죠. 내막의 표면적이. 그래서 내막에 전자 전달계와 관련된 전자들계 광합 세포호흡에 관계되어 있는 단백질들이 많아요. 효소들도 많고 요 안에 이렇게 꾸불꾸불하게 되어 있는 요런 구조를 뭐라 부르냐면 크리스타라고 불러요. 크리스타라고 합니다. 이런 꾸불꾸불한 구조를 마이토콘드리아에 키역이 있네. 크리스타에 뭐 있네? 키역이 있네. 이렇게 외우시면 편해요. 크리스타. 지금은 몰라도 됩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가면 나옵니다. 생물할 때 크리스탈이라는 구조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죠? 네. 자, 크리스탈 구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포도당이 산소와 반응해서 이산화탄소하고 뭐가 생깁니까? 물이 생기죠. 그죠? 산소와 반응해서 이산화탄소와 물로 되면서 에너지가 이렇게 생겨 안 생겨? 생기죠. 그죠? 이렇게 되셨습니까?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연소 반응입니다. 연소라는 건 연료가 공기 중에 있는 산소와 반응해서 많은 거야. 타는 거지. 열과 빛을 내면서. 그죠? 대표적으로 메테인이 있습니다. 메테인 어디에 쓰이는 기초야? 니네 집에서 메테인 태워. 어디 태워? 보일러. 그 다음에 가스레인지. 얘에 있는 게 메테인 가스입니다. 도시가스가. 그죠? 메테인 가스입니다. 자, 메테인이나 뷰테인은 공기 중에서 연소할 때 이산화탄소와 물로 되겠죠. 연료 중에 탄소가 있으면 탄소는 공기 중에 있는 산소와 반응하면 뭐가 생겨? 이산화탄소 완전 연소하면 수소가 있으면 수증기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얘가 두 개 생기고 얘가 두 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서 열과 빛을 내죠. 그죠? 그죠? 그래서 얘는 뭐 된 거야? 산화된 겁니다. 이놈은 환원된 겁니다. 그래서 메테인이나 뷰테인들이 산화와는 반응하면서 열과 빛을 내는데 이때 만들어 나오는 열과 빛을 이용해 가지고 뭐 한다고? 음식물도 만들고 그 다음에 뭐 난방도 하고 그죠? 기계를 움직이는 데도 씁니다. 그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철의 재련입니다. 재련. 땅 속에서 캐는 철들은 이런 철광석의 형태로 나오거든요. 단단해 물러요. 깨져요. 철처럼 단단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뭐 한다고? 순수한 철을 뽑아내는 겁니다. 그죠? 우리 인간이 제일 먼저 사용하는 금속이 뭡니까? 제일 먼저 사용하는 금속. 금입니다. 금. 왜 금을 제일 먼저 썼을까? 금은 땅 속에서 캐면 어떻게 돼? 누렇게 그냥 금으로 나와요. 산소와 반응해? 안 해요. 얘들아, 그 배가 금을 싣고 가다가 빠졌어. 몇백 년이 지나가지고 그 바다에서 금을 건졌어. 녹슬어 있어, 안 슬어 있어? 안 슬어 있어요. 금속인데도 불구하고 반응성이 없어요. 그죠? 금목걸이는 여기 목에 하면 알러지 반응 생겨, 안 생겨? 안 생겨요. 왜 안 생겨요? 비싸서. 비싸서 안 생겨요. 금은 반응성이 없어요. 그죠? 그 바닷물 속에 자동차 바다에 빠지잖아. 한 일주일만 있으면 건지면 어떻게 돼? 녹슬어 있어요. 일주일만 지나면 바닷물에 빠지면. 그죠? 근데 금은 몇백 년이 지나도 만다고 녹슬어 안 쓸어? 안 쓸어요. 그만큼 안정한 금속이라서 그래요. 그죠? 옛날에 뭐 신라 시대에 있는 금관 뭐 이런 것들을 캐면 그는 그대로 나오는 거야. 그죠? 철기 시대 거하고 청동기 시대 중에서 누가 먼저 됐어? 청동기 시대가 먼저나. 청동기 시대에 있는 무덤 같은 거 타면 청동금은 그대로 나와요. 근데 철기 시대에 나와 있는 금은 어떻게 돼? 녹슬어서 나와요. 왜 그래? 철의 반응성이 더 커서 그래요. 철의 반응성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을 제일 먼저 사용한 이유가 금이 뭐야? 안정해서 뭐 한다고? 땅 속에서 캐면 바로 얻을 수 있어요. 누렇게 똥이야. 이 뭐야? 이렇게 해가지고 띵띵띵띵 해가지고 뭐야? 머리 한 모자 하나 만들어니까 이쁘네. 그래서 금을 먼저 쓴 거죠. 그죠? 그 다음에 금 쓰고 난 다음에 뭐 했어? 굴이 썼죠. 반응성이 작아가지고. 그 다음에 지금은 철을 쓰고 있고. 그죠? 반응성이 제일 늦은 게, 제일 큰 게 알루미늄이 제일 늦게 사용됐어요. 18세기 이후에 와가지고 전기 분해할 수 있게 되면서부터 알루미늄을 쓰게 된 겁니다. 지금은 알루미늄 많이 쓰죠? 그죠? 우리 음료수 캔도 뭘 만들어? 알루미늄 만들죠. 야구 배트 같은 거 만들고. 자동차 휠을 뭐라 불러? 무슨 휠이라 불러? 알루미늄의 휠이라고 하잖아. 자동차 합금이에요. 비행기 무거워야 돼, 가벼워야 돼? 가벼워야 되지. 알루미늄 합금이에요. 가벼워가지고 그 철 아니에요. 철보다 강한 알루미늄 합금이에요. 두랄루민이라는 합금으로 만들어요. 철보다는 알루미늄의 좋은 장점이 뭐야? 가벼워요. 알루미늄 호일 가벼워 안 가벼워? 가벼워. 가볍잖아. 근데 단점이 뭐야? 순수한 알루미늄이면 물러요. 너무. 그래서 강도를 높인 거야. 거기다가 합금을 넣어가지고 다른 금속을 넣어서. 근데 다른 금속을 넣어서 철보다 더 강하게 만들었는데 가볍긴 가벼워요. 그래서 비행기를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들어요. 지금. 선생님 전투기는 아닌데 그쵸? 전투기 엔진 같은 거는 또 그거 뭐야? 그 무슨 금속이죠? 그 티타늄인가? 만들죠. 그죠? 엔진 같은 게 굉장히 고열에 견뎌야 되니까 얘가. 온도 굉장히 높은 온도에 견디기 위해서 티타늄 같은 것도 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엔진을 만들기도 하거든요. 제트 엔진 같은 거. 그죠? 네. 우리 왜 저기 뭐야? 그 영화 뭐지? 톰 크루즈 나오는 영화. 아니 그 말고 임파서블 말고 그 비행기 타는 거 그 영화 그 뭐지? 그 뭐야? 톰 크루즈 나온 20몇 년 만에 만든 영화 있잖아. 탑건 그래. 탑건 2에 나오는 거 비행기. 제트 엔진 나오잖아. 나 탑건을 처음 본 게 내가 중학교 1학년 때 봤는데. 탑건 원을. 탑건 2는 집에서 봤어요. 자, 철의 재련입니다. 요즘 영화관에 영화비 얼마니? 학생이 뭐? 학생이 11,000원 해? 와, 비싸다. 할인 해준다고? 아, 자주 해?
우리 애들이 시골 가면 아빠 요즘 시골 애들은 영화관 있어? 없는데. 그러니까 그러면 백화점 있어? 없는데. 그럼 얘네들은 뭐 하고 놀아? 야, 내가 물어봤어. 거꾸로. 야, 그럼 너네 시골, 야, 너희들은 맨날 백화점 가고 영화관 가서만 노니? 아니, 그건 아니지. 근데, 그래도 그거 없으면 어떡해? 헐. 야, 시골이 무슨 원시 시대인 줄 아니? 어? 야, 서울 애들이 물어보겠다. 야, 서울 애들이, 야, 너 뭐 있어? 이렇게 물어보면 없으면. 야, 너희는 도대체 뭐 먹어? 이렇게 물어보면 어떡할래? 어. 자, 서울 애들이 처음 와서 그러잖아. 야, 시골 여기 어때? 이렇게 물어보면. 걔네들은, 서울 애들은 어디 가도 다 시골이야. 부산 가도 시골이야. 대구 가도 시골이고. 어. 자, 코쿠스의 산화입니다. 코쿠스는 뭐야? 탄소 성분입니다. 그 탄소인데 그 우리 일반 숯하고는 좀 달라요. 숯하고 좀 다른데 자, 코쿠스를 산소와 반응하면 뭐가 생겨? 반응성이 큰 일산화탄소를 만들어내요. 일산화탄소를. 그죠? 예. 일산화탄소 만들면 이 일산화탄소를 철광석에 넣어가지고 코쿠스에 넣어가지고 뜨거운 공기를 넣으면 이런 반응이 일어나요. 전체 반응식이. 그죠? 요 일산화탄소에 있는 요 탄소는 산소가 두 개 있는 이산화탄소가 돼야 안정하거든. 근데 산소가 없어. 아씨, 산소 어디 있지? 산소 하니까 뭐 옆에 있네. 야, 내놔, 이씨. 이렇게 하면서 뭐야? 뺏어와 버려요. 그래서 자기는 뭐가 돼? 이산화탄소가 돼. 그럼 철은 행님이 뺏어갔지? 뺏어가니까 뭐야? 뺏겼지? 아이씨, 어떡하지? 그게 뭐야? 철 원자로 이렇게 존재하는 겁니다. 순수한 철을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철이 있는데 요 철에 탄소가 조금 포함되어 있어요. 코크스가. 그래서 그 탄소 함량에 따라서 뭐 연철이냐 선철이냐 이렇게 뭐 강철이냐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탄소 함량에 따라서. 알겠습니까? 네. 이것도 일종의 무슨 반응이다? 산화와는 반응이죠. 그죠? 산소가 왔다리 갔다리 하는 산화와는 반응에 해당이 되더라. 그지? 그죠? 자, 수소 연료 전지입니다. 연료 전지입니다. 쉽게 말하면 뭐야? 배터리입니다. 배터리. 수소하고 우리 물을 전기 분해시키죠. 얘들아 생각해봐. 물을 전기 분해시키면 뭐가 생겨? 수소기체하고 산소기체가 생기지. 무슨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로? 수소와 산소의 화학 에너지로 이렇게 바뀌는 거야. 이걸 착안했어. 그러면 수소하고 산소를 화학 반응시키면 무슨 에너지가 나오겠네? 전기 에너지 나오겠네. 라고 착안한 겁니다. 그 반응에서 만든 겁니다. 그죠? 수소 연료 전지에서 수소와 산소가 반응하여 물이 생성되면 이때 화학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로? 전기 에너지로. 그죠? 네. 그래서 수소 연료 전지, 전기 자동차, 전지 자동차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주선. 이게 충전식이 아닙니다. 얘는 수소와 산소를 화학 반응시키는 거야. 선생님, 수소는 어떻게 얻어요? 수소 어디서 얻어? 얘들아. 바다에서. 바닷물 같은 거 전기 분해해가지고. 그죠? 태양전지판을 쫙 깔아요. 요즘같이 이렇게 더울 때 태양빛이 세게 와서 부딪히지, 그지? 그럼 전기가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그 만들어진 전기 가지고 뭐 하는 거야? 얘를 분해하는 거야. 바닷물 분해해가지고 수소하고 산소를 만들어내는 거야. 그죠? 산소는 공기 중으로 내보내. 수소를 가지고 뭐 하는 거야? 통에 딱 담아. 담아가지고 쭉 해서 수소 기체를 뭐야? 액체로 만들어. 액화시켜가지고. 그래가지고 요걸 산업용 산업에 쓴다고. 수소 기체가 무한정 쓸 수 있어 없어? 있죠. 계속 분해하면 되는 거니까. 그죠? 그 다음에 좋은 게 뭐냐면 수소하고 산소가 반응하면 뭐가 생겨? 다시 수소하고 산소가 반응하면 뭐가 생겨? 다시 물 생겨요. 노폐물로 물밖에 안 생겨요. 좋아 안 좋아? 대빵 좋죠. 그죠? 이게 이제 옛날에 발견됐다고 가지고 옛날부터 이런 걸 썼다면 참 좋았을 건데, 그죠?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이제, 그죠? 지금이라도 쓰고 있으니까, 그죠? 예. 요즘 우리나라가 이렇게 기온이 계속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기온이 올라가는 이유가 지구 온난화 때문이잖아, 그죠? 지구 온난화 때문인데, 지구 온난화 가지고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 기체가 많잖아, 그죠? 이산화탄소 기체의 배출량을 뭐 해야 돼? 줄여야 되죠. 그래서 전기 자동차 쓰고 막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산업이 다시 지구가 너무 뜨거워져 가지고 되돌릴 수 없을 때까지 가기 전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전기 자동차 위주로 쓰고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자라고 하는 겁니다. 화석연료를 적게 쓰고. 네, 그죠? 자, 그 밖에서 나와는 반응이 있습니다. 철이 녹쓰는 거. 철 녹쓰는 거 공기 중에 있는 누가 반응하는 거야? 산소가 반응하는 겁니다. 철이 공기 중에 있는 산소와 반응해서 산화철이 되는 겁니다. 개수는 안 맞출게요. 산화철이 된 겁니다. Fe2O3입니다. 산화철입니다. 사각 깎아 놓으면 어떻게 돼? 맛없어요. 사각 깎아 놓으면 이렇게 빨갛게 되죠. 갈색으로 변하죠. 이런 걸 뭐라 불러? 갈변이라고 불러. 바나나 까놓으면 어떻게 돼? 바나나 그 밖에 부분이 까맣게 변하지. 그죠? 맛없게 실이. 그죠? 공기 중에 있는 누가 반응해서 그래? 산소와 반응해서 그래요. 알겠습니까? 네. 그죠? 사과의 갈변, 과일 갈변. 양초의 연소, 양초를 태웠더니, 예, 이렇게 생겨죠. 그죠? 이게 심지가 이렇게 해가지고. 촌농이 이렇게 생겨죠. 그죠? 이렇게. 여기가 겉불꽃, 여기가 속불꽃. 그죠? 했죠, 어제? 겉불꽃, 속불꽃의 반응. 자, 그 다음에, 자, 흰 옷을 하얗게, 색깔 옷은 뭐 선명하게 하죠. 옥시크린. 하셨네. 그죠? 색깔 옷을 이렇게 표백하는 거. 그 다음에 리튬 배터리, 반딧불이 불빛.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다? 산화하는 반응을 이용하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네. 자, 그 밖에 산화하는 반응 예술 파트에서 있답니다. 애칭, 판화를 만드는 기법 중 하나로 산성 부식에게 금속반을 부식시키는 산화하는 반응을 이용한답니다. 그렇답니다. 뭐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뭔지. 그죠? 미술에 워낙 문외한이라서 이렇게 한답니다. 자, 그 다음에 고래청자 색깔이 이쁘죠? 우리나라 아직도 이런 빛깔을 못 만들죠. 네. 지금 과학기술 발달인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만드는지를 아직도 모릅니다. 만들 줄 알면 어떻게 돼? 대박이겠죠. 그죠? 내가 이거 만들 줄 알면 나 이거 안 하고 가서 이거 만들게 앉아고 있겠다. 한 개 만들면 몇 억인데. 그죠? 자, 그 다음에 뭐 유화, 그러니까 미술 작품 이런 것들도 네, 산화하는 반응을 많이 이용한답니다. 그죠? 자, 부식 방지입니다. 나온 김에 한번 볼까? 우리가 철이 녹쓰는 걸 막기 위해서 철은 공기 중에 놔두면 녹이 잘 쓸어요. 이렇게 녹이 쓰는 걸 막기는 게 뭐야? 부식을 방지하는 거야. 부식을 방지하려면 철이 녹슬려면 두 가지하고 접촉해야 돼. 첫 번째 누가 접촉해야 돼? 공기, 그치? 산소하고 접촉해야 돼. 두 번째 누가 있으면 좋아 잘 돼? 물하고. 물하고 산소하고 접촉하면 철이 부식이 잘 돼요. 그럼 부식이 잘 안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 물하고 산소를 안 만나면 되지. 그죠? 아, 우리 쟤가 착한데 옆집에 영철이만 만나면 둘이서 막 싸우면서 만나고 나쁜 짓을 하고 다니고 맨날 싸우고 옆에 있는 둘이서 또 편먹어가지고 나쁜 애가 하고 아, 이 새끼 안 만나네. 그치? 그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이사를 가든지 니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니네가 이사가 우리가 이사가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첫 번째 방법이야. 페인트 칠하면 되지. 그죠? 철문이 있어. 니네 아파트 같은 데 철문 보면 뭘로 돼 있어? 철문 돼 있잖아. 뭐 돼 있어? 페인트 칠 돼 있잖아. 주택의 대문 뭘로 돼 있어? 페인트 칠 돼 있잖아. 비 오면 페인트 발하고 그 페인트 벗겨지면 뭐가 어떻게 돼? 녹슬잖아. 자동차 뭐 돼 있어? 표면이 페인트 칠 돼 있잖아. 자동차는 페인트 칠 돼 있고 코팅 돼 있고 2차 코팅, 3차 코팅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근데 거기 가가지고 쇠로 된 거 있잖아. 이런 거. 찌끔 어떻게 돼? 드러났어. 거기 이제 거기부터 뭐야? 부식이 쫙 일어나는 거야. 쩍쩍쩍 벌어지면서.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 새끼 이렇게 큰일 나요. 안 들키고 하셔야 돼요. 근데 요새 블랙박스가 많아가지고 요새는 블랙박스 많아가지고 네. 만약에 차에다가 여기서 생기지. 그러니까 그렇게 빨리 하지는 않겠지만 여기가 부식이 되기 시작하면 천천히 여기서 부식이 문제가 넓어져요. 이거를 오래 걸리겠지 그때는. 그런 경우는 굉장히 오래 걸리는데 예.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예전에 내 아시는 분이 우리 저기 뭐야 할머님이 처할머님이 그 사위가 뭐 했냐면 그 택시 운전을 하셨어요.
그 처할머님이 저기 북면에 사시거든요. 할머님이 우리 와이프 할머님이 사시는데 사위가 한 번씩 택시하는 사위가 한 번씩 놀러 왔대. 와가지고 할머니가 그래서 어머니 계십니까? 해가지고 와서 밥도 먹고 이렇게 하다가 피곤하면 할머니 집에 좀 자고 있는데 할머니가 보니까 택시가 더럽더래. 그 택시를 세차를 해준다고 할머니가 택시를 세차를 한다. 물 가지고 뭐 가지고 세수세미 가지고 세수세미 가지고 이렇게 세차를 한 거야. 세, 어떻게 됐겠냐? 다 벗겨졌지. 그, 그 이모분이 그 저기 뭐야 이모부님이 고모부님이 일 나가지고 이제 가려고 하면 차가 택시가 보통 옛날에는 노란색 택시였잖아. 노란색 택시가 여기는 노란데 여기는 벗겨져 가지고 쇠가 드러나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다시 다시 저기 뭐 페인트 칠을 다시 했대요. 뭐 그랬다는 얘기가 있더라고. 그건 뭐라고 말은 못하지. 맞죠? 할머니가 몰라서 그런 건데, 그죠? 아시겠니? 못이 모르니까 그렇게 그러셨겠지. 어? 페인트가 노랗게 지웠는데 이게 노랗게 여기가 만약에 이렇게 노랗게 있잖아 이렇게 노랗게 테이스가 있는데 여기가 뭐야? 페인트를 세수세미로 문지르면 여기가 하얗게지고 나머지는 그러니까 이상하잖아. 자꾸 벗겨야 돼. 그죠? 니네 아빠 차 페인트 세수세미로 문지르면 아빠가 뭘 하겠니? 이걸 확 죽여버리지도 못하. 그러지 않겠니? 어? 그죠? 자, 그래 됩니다. 예전에 그 비슷한 게 예전에 우리 아들이 너희 그 정수기에 보면 정수기에 뜨거운 물 나온 데가 있고 찬물 나온 데 있잖아. 그 지금은 이제 버튼으로 누르는 거잖아, 그죠? 해가지고 옛날에는 그냥 이렇게 눌러가지고 이렇게 뚝 받는 게 있었거든요. 그때 차가운 물은 그냥 딱 대기만 받지 물 나오지. 근데 뜨거운 물은 어떻게 돼? 딱 대가지고 뭐 해야 돼? 버튼을 눌러야 돼요. 내가 처음 그거 할 때 우리 집에 했을 때 왜 뜨거운 물은 이게 버튼을 눌러야 돼? 이렇게 하니까 애기들이 눌러가지고 화상을 대는데 그래서 뜨거운 물들은 애기 못 누르게끔 버튼을 한 번 더 누르게끔 한게 돼 있다 하더라고. 그렇구나 해서 했었어. 근데 그걸 있어야 되는 게 내가 느낀 게 뭐냐면 우리 집에 있는 꼬맹이가 지금 고등학교 2학년짜리 아가 어릴 때 3살인가 2살 3살인가 2살인가 할 때 3살쯤 됐나 보다. 근데 집에 와이프하고 애들하고 있는데 가만히 있는데 우리 와이프하고 안방에서 앉아가지고 얘기하고 있었거든. 그러는데 조용한 거야 너무. 그죠? 애가 조용하면 사고 치는 거야. 나가봐야 돼. 그런데 이렇게 하다가 야 너무 조용하지 않냐? 해서 나가봤어. 이게 부엌에 정수기가 있잖아요. 보통 이렇게 우리 정수기 밑에다가 이렇게 의자를 갖다 놓고 참 똑똑하죠. 의자 갖다 놓고 의자 올려가지고 거기에다가 물 받고 있는 거야. 눌러가지고 온 부엌 바닥에 다 물인 거야. 근데 온수는 못 눌렀겠지. 온수는 눌러도 온수 물이 안 나오니까 계속 냉수만 눌렀겠지. 좋다고 웃으면서 그죠? 온수 눌렀으면 어떻게 됐어? 나 만약에 나왔으면 어떻게 될까? 화상이 먹겠지. 그죠? 그래서 정수기에 쌓여서 다 생각이 있었네. 그죠? 네. 치워야지 뭐. 지네 엄마가 치웠겠지. 내가 치웠겠네. 왜? 너희는 아들과 가서 옷만 갈아입히고 남편 치워 이렇게 할 거야. 남편 여와라. 자, 그렇습니다. 자, 예제 문제 한번 풀어보십시오. 개념 확인 문제. 자, 광합성은 식물의 엽록체에서 빛에너지를 이용하여 일어나는 반응으로 생성물인 뭐는 포도당은 생물체의 에너지로 사용됩니다. 무엇은 세포 속의 마이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는 반응으로 세포호흡이죠. 반응이 일어날 때 방출한 에너지를 일부 생명 현상을 유지하는 데 이용됩니다. 그렇답니다. 자, 광합성 반응이네. 이거 외우라 했지. 이거 광합성이죠. 이거 세포호흡이죠. 얘가 이거 세포호흡이죠. 광합성에서는 이렇게 왔을 때 얘가 뭐 된 거라고? 이거 환원되는 거라 했지. 그럼 그거 환원 반응의 역반응이니까 이 반응이 무슨 반응이겠어? 그치, 얘가 산화야. 얘가 환원이고. 요건 좀 외워두세요. 광합성 반응에서 이산화탄소가 포도당으로 뭐 되는 거라고? 환원되는 거야. 그러면 세포호흡에서는 포도당이 이산화탄소로 뭐 되는 거야? 거꾸로 하는 거니까 산화야. 그죠? 탄소가 산소를 얻었네. 산화입니다.
산소는 산소를 잃었네. 환원이죠. 그죠? 네. 자, 철의 재련 과정에서 일어난다. 가에서 산화되는 물질, 탄소. 나에서 산화되는 물질의 화학식. 누구? 일산화탄소. 환원되는 물질, 산화철. 그죠? 네. 다음 넥스트. 일상생활에서 이용되는 산화환원 반응에 대한 설명입니다. 오른쪽 보십시오. 도시가스의 주요 성분인 메테인이 연소할 때 산소와 물을 생성한다. 산소 아니고 이산화탄소. 용광로에서 철광석과 코쿠스를 넣어서 가열하면 순수한 철을 얻을 수 있다. 그지? 수소 연료 전지에서 얻은 전기 에너지를 자동차의 동력원으로 이용할 수 있죠. 그죠? 자,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반응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은 것은 별장을 생각하십시오. 반딧불이가 빛을 내는 반응은 산화환원 반응이고, 철로 된 울타리에서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와 반응하여 산소와 반응하죠. 사과를 깎아서 공기 중에 두면 갈색으로 변하는 것은 산화환원 반응 때문에 맞습니다. 산화환원 반응을 이용한 예로 적절한 것만을 고르십시오. 고려청자, 표백섬유, 그 다음에 양초의 연소, 리튬 배터리. 맞아 안 맞아? 맞죠? 다 맞네. 산화환원 반응이죠. 배터리는 전부 다 산화환원 반응을 이용한 겁니다. 니네 그 저기 뭐야 핸드폰에 쓰는 배터리나 패드에 쓰는 배터리 전부 다 산화환원 반응인 겁니다. 되셨죠? 자, 나머지 문제, 자, 실력업까지 풀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